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건 아시죠? 세금이 거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안 거치면 많이 쓰지 말아야죠. 근데 이재명은 돈을 팡팡 씁니다. 벌써 13조 2천억을 나눠줬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돈을 마구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경을 또 한다 그러는데, 또 돈을 퍼준다 그러는데, 정말 난립니다.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나라 국가는 텅텅 비었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근데 정부의 수입은 가장 큰 것이 세금으로 걷는 거죠. 세금으로 걷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면 펑크라는 거죠. 그 펑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빌립니다. 단기 차입금이죠. 요게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은행 정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인이 은행에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듯이 일종의 정부에서도 잠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갖다 쓰고, 그리고 돈 생기면 갖다 갚고, 돈 생긴다는 말은 세금 들어오면 갚고. 이걸 왜 허용하느냐면은 세금 들어오는 시기와 돈이 나가는 시기가 딱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일단은 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쓰고 갚고. 참 좋은 제도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이너스를 많이 하면 안 되죠. 부도나는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7개월 만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정부가 빌린 돈이 무려 1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은 위험한 신호다. 그러다가 결국은 못 갚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경제가 나쁩니다. 민생 경제가 완전 바닥이에요. 거기다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질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재명이가 또 산업재 어쩌고 하면서 건설사들이 스스로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포스코 ENC는 103곳을 중단했고, DL건설도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 다른 곳도 지금 중단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자 연쇄 파급 효과가 미치면서 지금 하청업체들도 다 멈춰서고 노동일 할 데도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건설 공사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멈춰서면 다 멈춰섭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말이죠, 세스펑크가 작년 같은 경우 적자가 94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들어온 것과 돈 쓴 것의 그 차액이 무려 94조 원. 왜 그러냐?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무려 작년 한 해 94조 3천억 원의 빚이 늘었어요. 국가채무는 놀라지 마십시오. 1218조 원입니다. 1218조 원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방법은 국고채 발행밖에 없는데, 벌써 1월부터 7월까지 국고채 발행 규모가 140조 5천억입니다. 연간 발행 한도의 64%를 이미 채운 겁니다. 지난해 국채 발행량은 224조 원이었는데 벌써 지난해 대비 12% 이상 늘었고, 올해는 두 차례 추경까지 더해져서 국채 발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빚잔치 크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국채가 단순히 빚이 아니라 이자를 동반한다는 점이야. 여기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국채 이자 비용은 28조 2천억, 이자가 28조 2천억이라고. 올해는 이자만 30조 원이 넘게 됩니다. 세상에나 2020년에 비해서 이자만 벌써 5년 만에 50%가 늘은 거야. 이자도 못 갚는 거야, 이자도 이제는. 그러면 돈 찍어내가지고 갚을 거냐 이건데, 지금 사실은 말이죠,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이게 돈 찍어내는 거예요. 뭐야. 결국 돈 찍어내가지고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갚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훼손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돈 찍어서 해결해 달라고 정부가 요청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원래가 지금 국채 이자 비용은 GDP 대비 1%여야 돼요. GDP 대비 1% 수준으로 국채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지금 이제 GDP 대비 1%가 아니라 그 이상 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코로나19 때 국채 발행했던 거 있죠? 코로나19 때 빚졌던 거 이거 갚아야 돼. 만기가 도래했어요. 어떻게 갚을 거야 이거. 그럼 다시 또 돌려막기 하는 수밖에 더 있어? 또 그러니까 전에 빚진 걸 갚기 위해서 다시 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또 그걸 갚는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철수네 집에서 돈 빌린 거 갚아야 되니까 영인의 집에서 또 빌려가지고 갚고 영인의 집에서 빌린 거 갚아야 되니까 다시 또 그 옆집에 가서 빌려서 갚고 와야 되고 그러면 자꾸 이제 빚이 늘어나고 또 못 갚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자가 더 달라고 그러고 이자 많이 줘야 되고 그럼 이자도 못 갚고 나중에는 이제 야반도주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국가가 어디로 야반도주 할 거야? 이게 개인 같으면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대추나무 연 걸리듯 빌려 쓰고서 야반도주 한다고. 방법이 없으니까. 야반도주가 그래서 나오는 말이야. 그런데 국가가 어디로 야반도주 할 거냐고. 그냥 앉아서 베네수엘라 되는 거야. 그냥 앉아서 거지 되는 거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꾸 빚잔치 하고 말이죠. 빚으로 빚을 갚고 이자가 GDP 대비 1% 선에서 이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정부가 말이죠. 무슨 독재 정부 무슨 파시스트 정부가 돼가지고 한국은행한테 야 돈 찍어 야 돈 찍어서 보내. 그럼 돈 찍어서 보내면 그게 진짜로 돈이야 그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종이 조각 되는 거죠. 물가 폭등하고 환율 폭등하고 우리 돈은 어디 가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렇게 되는 거야 원래가. 돈을 안 알아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 돈이 막 찍어가지고서 종이 조각 만드니까 다른 나라 가면 그 돈을 취급을 안 해요. 그 달러만 쓰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만 취급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도 나중에는 취급을 안 해. 그래서 베네수엘라 돈이 완전히 종이 조각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돈을 찍어냈으면 화폐 개혁을 2번 했는데 2번 합쳐가지고 공을 12개 없었다고. 공을 12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12조 원이 1원이 됐다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불을 떼는 게 나아. 그냥 코 풀고 휴지를 쓰는 게 나아.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 매가지고 어떻게든지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재명은 들어서자마자 무슨 돈을 퍼주면 경제가 사는 것처럼 그것이 무슨 전가의 보호도나 되는 것처럼 그냥 마구 돈을 퍼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2차 추경을 해서라도 또 2차로 또 돈을 퍼주겠다. 지금 소비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 무슨 효과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가 그렇게 돈을 갖다가 막 퍼주는 겁니까? 지금 소비 쿠폰은 뭐고 그럼 이거 해가지고 돈 버는 놈은 누군데 도대체가 코나아이가 돈 버나? 참 누가 돈 버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빚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